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메멘토라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라는 명대사가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의 추억, 기억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 기억뿐만 아니라요, 투자 역시 해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정책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풀이하냐에 따라서 투자 방향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과 풀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도움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과 전화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좀 답답함을 풀어내는 시간이죠. 02-2077-6330번 지금 하단으로 전화번호 함께 고지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고민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자, 문자도 고지하겠습니다.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요. 역시나 좀 간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소장님께서 굉장히 부동산 이쪽 업계에 오래 계셨잖아요. 네. 과거와 현재 분명 부동산 시장이 달라진 만큼 투자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좀 시간적으로 좀 오래된 얘기는 하지만은 네. 과거 이렇게 부동산 투자가 좀 뭐 차익형 투자를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런 형태의 좀 투자를 많이 했고 네. 또 과거 좀 오래전 같은 경우에는 좀 속된 표현으로 아무거나 사도 좀 돈이 되는 이런 시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쪽에 좀 많이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네.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각종 정보 어떤 뭐 인터넷이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의 사실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보 이런 너무 많은 정보도 오히려 때로는 또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본인이 확실한 좀 주관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좀 스터디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좀 차분히 좀 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익 쪽에서 차익 쪽에서 이제 수익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시장. 여러분의 공부 정말 많을 텐데요. 일단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시는 건 이 부동산 가이드에서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락 받아봐야겠죠. 지금 전화 굉장히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빨리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고민 들고 계십니까? 상가 건물 하나 하고요. 네네. 단독주택 하나 하고 있어서 한번 좀 말해보려고요. 네, 그럼 각각의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인천 서구 신현동 285-4번 하고요. 네. 280-44번지요. 280-44번지요. 예. 285-4호가 상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동에 285-4호 상가주택 가지고 계시고요. 280-44번지는 단독주택 들고 계신 거요. 예, 지금 사는 데는요. 네. 거기 신현동 이편한 세상 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은 또 인근에 따로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보유 전략, 매도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송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좀 지도상으로 좀 잠깐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사신 데는 언제쯤 사셨어요? 그건 지금 7년 되었습니다. 7년이요. 예. 지금 상가주택하고 이거 단독주택이 다 7년 됐습니까? 단독 280-44번지는 작년 9월달에 샀고요. 9월 달에. 예. 예. 그럼 이거 혹시 사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셨을까요? 280-44번지 작년에 산 건요. 네네. 은행이자가 너무 싸다 보니까 그냥 사서 세준게 차라리 낫겠다 싶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구입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년에 산 거요? 네네. 한 2억 정도 줬습니다. 그 정도. 한 평당 이 지역이 한 500 정도 시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좀 지도상으로 보니까 예. 지금 또 신현동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워낙 또 개인적으로도 좀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 예. 좀 눈에 익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다 이제 뭐 인근인 것 같은데, 예. 좋은 점이 있고 좀 나쁜 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예. 좋은 점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좀 예. 단점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물건 자체로는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예. 이런 작년에 사신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런 주택을 매입했을 때는 이게 이제 개발이나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예. 어떤 예측을 해보고 투자성이 좀 있거나 아니면 물건 자체에 대해서 어떤 건축을 통해서 어떤 효용성을 좀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예, 예. 뭐 이 지역을 좀 잘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재개발을 좀 추진하고는 있었지만 예, 예. 뭐 어떤 사업성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재개발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뭐 또 두 번째 얘기한 건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정도 평수가 좀 작아요. 한 70평에서 한 80평 정도 되는 게 참 건축하기는 좋은 평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평수라 그러면은 뭐 옆에 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다른 방을 또 계획을 해봐야 되는데 평수 자체가 한 40평대 정도는 좀 작다. 또 결정적인 문제점은 이 지역 자체가 좀 문제가 뭐냐면 일종 주거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용적률이 많이 낮기 때문에 건축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건축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이고, 우리 지금 현재 지가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저렴하게 형성돼 있고, 이제 이런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거죠. 자, 근데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도를 제가 조금 넓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이 실질적으로 인천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보면은 주로 지금 해안 쪽, 뭐 청라라든가 아래쪽으로 뭐 송도, 뭐 영종 이쪽으로 해서 좀 해안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인천시에서 원도심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구도심에 대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이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건 뭐냐, 이 지금 신현동 지금 갖고 계신 이 본 물건하고도 좀 연관이 좀 있는데요. 자, 인천 지역의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에, 재생 사업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루원시티 도시 개발 계획 구역입니다. 여기 위쪽에 지금 신현동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지금 한 30만 평 되는데 바로 신현동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신현동이나 이 인근의 가정동 이쪽 지역에는 사실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절대적이다. 이렇게 좀 표현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자, 서인천 IC 인근이잖아요. 이 옆이. 이 사업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인천 서구의 서인천 IC 인근 이쪽 지역이 인천 서구 쪽에 그러니까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쪽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동쪽으로는 뭐 서울 쪽이나 부평 쪽의 어떤 중심 지역가 되고 서쪽으로는 청라 쪽, 또 북쪽으로는 또 검단이나 김포 쪽이고 아래쪽으로는 남구나 어떤 남동구 쪽으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루원시티 개발 사업 자체도 필요성이 상당히 큰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2006년도부터 이렇게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이. 예,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이유가 또 2008년도 어떤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어떤 상황을 갖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지금 전제 사업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금 전제 사업이었는데 인천시가 2010년도에 백지화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려웠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8년 때 지금 표류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다시 재개한다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또 연간 지금 손실액이 한 1,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최근에는 뭐 이쪽을 시교육청이라든가 어떤 뭐 평생교육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교육기관들을 이전함으로써 교육특구를 좀 만들려는 어떤 이 특화 지금 지역으로 좀 조성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내용이고 또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는 이 서구를 관통하는 인천 지하철 2호선 또 개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년 정도 안에는 이 루어시티 개발 사업의 어떤 계획, 재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조금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 게 월세 수익형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매도를 좀 고민하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좀- 시청자님. 예. 네. 송 소장님, 그러면 그 신현, 이편한 세상 44평짜리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걸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파트 부분,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부분에 아파트를 대해서요? 매도하신다고요? 팔렸고요. 280, 단독주택이요? 아니, 이편한 세상 아파트요. 아파트를 매도하시려고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현재 당분간으로 큰 시세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듯 싶고요. 예. 이 단독이라든가 이 지금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좀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인근 알겠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다 해주셨거든요. 예. 네, 시청자님 꼭 참고하고 움직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 신현동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문의사항이세요? 예, 저는 수원시 네. 전성구 네, 오색동에 네. 우림 필류 아파트 34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요 아파트 매도 시기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예, 처음 분양할 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권성구 고색동의 우림 필류 아파트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 지금 현재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진 않은가 봐요? 예, 전세를 끼고 있어요. 전세 있어요. 전세 만기는 언제쯤일까요? 요번 7월 달이요, 올해. 올 7월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도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예.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림 필류 아파트가 지금 수원 산업단지 인근에 있잖아요. 예. 거기는 우림 필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매도 시기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사실 매도를 생각하신 건 좀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예. 조금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수원 지역의 어떤 수요층들 자체는 좀 동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새로 조성되고 있는 광교 신도시라든가 또 뭐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인프라가 좀 잘 갖춰진 영통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수요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서수원 쪽 이런 수원역 인근으로 왼쪽으로 해서 서수원 쪽에는 사실 수요층들이 많이 없는 편이죠. 그래서 시세도 좀 많이 약하고 사실은 진작 좀 갈아타셨으면 하는 좀 매도 시기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에도 사실은 이제 수요층이 절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제 산업단지라든가 뭐 이런 기본적인 수요층은 조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수요층마저도 위쪽에 지금 호매실지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으로 조금 지금 우림 아파트 지금 갖고 계신 지역보다는 그 위쪽을 더 호매실 지구를 더 선호하고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죠. 이쪽이 여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좀 앞으로도 수요도가 이제 그쪽으로 더 몰리게 되면 경쟁력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매도는 잘 생각하신 것 같고요. 뭐 궁금하신 거에 대한 매도 시기는 일단은 지금서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여기는 호재가 없고 그냥 실거주용 아파트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좀 빠르게 서두르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실거주용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매도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 지금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좀 온기가 좀 돌고 있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만기 시점이 아무래도 매도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올 하반기 정도가 매도하는 데는 조금 적당치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려서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인근 아파트 대비 매력도가 좀 낮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고요. 매도하신다면 올 하반기 쪽에 그나마 온기가 좀 반영될 때쯤에 움직여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도움이 됐을까요? 예, 거기 2016년에 고색역이 들어온다는데 그거는 호재가 아. 작용 안 하는 건가요? 고색역 수인선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생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그 역의 어떤 중요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역이라고 좀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은 점이긴 한데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신분당선 뭐 이런 어떤 분당선 이런 연결 노선이 사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건데 수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조금 감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금 의미가 미비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계십니다. 시청자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다음 투자처 고민되시면 한 번씩 더 연락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투자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저희가 좀 더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이세요? 여기 강변 한신인데요. 네. 제가 지금 이거를 내놔야 되는지 아니면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 지금 궁금하고요. 네네. 제가 내가 이거를 지금 팔아서 다가구를 살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어느 지역으로요? 저기 정왕동 쪽으로요. 중앙동이요? 정왕동이요. 정왕동. 저기 시흥시 정왕동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마포 쪽에 한신 아파트 가지고 계신데 네. 이것을 어떻게 매도를 해서 다른 투자처 다가구 주택 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실까 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 강변한신이라는데 마포에 있는 강변한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주상복합 얘기하시는 거 지금 제가 네네. 지도상으로 잠깐 보고 있는데, 네. 자, 간단히 뭐 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네. 이 강변 한신코아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상복합이잖아요. 네네. 예, 입지적으로 지금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한강 네네.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마포권, 이 마포역, 그 역세권 아파트로서 또 강변도로 또 접근도 좋고 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서 이런 것이 좀 돋보이는 아파트다. 이렇게 네. 뭐 좋은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아파트가 가장 큰 문제점이 좀 주상복합이라 이 주상복합의 근본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뭐 아시겠지만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부대 시설이라든가 어떤 입주자 편의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하고 또 업무 시설이라든가 상업 시설과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많은 불편한 점이 따르다 보니까 좀 수요층이 이렇게 많이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지역에 대한 거는 이 아파트에 대한 거는 입지적인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이 마포대로 이 변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포대로면은 이제 여의도 쪽에 우리 그 금융 업무 지역하고 또 시내 도심으로 이어지는 또 어떤 좀 시내권과 그러니까 연결되는 어떤 그 라인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데 이 업무 시설들 때문에 주거 수요도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포 인근의 이 도화동이라든가 건너편 용강동 뭐 또 공덕동이라든가 공덕역 주변으로 해서 신공동 쪽으로 사실 그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또 앞으로 또 공급될 물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쪽으로 아이언 뉴타운이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는 향후에도 공급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하고 좀 차이점이 마포 공덕권은 유난히 또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좀 오래된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여건도 사실은 주상복합이나 이런 핸디캡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선호도가 많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들이 많이 들어서고 또 이 아파트는 좀 그동안 연차가 좀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전망이 이렇게 좀 밝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입주 환경에 비해서 매매가가 이렇게 상승할 여건은 별로 이렇게 없다.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드려서 매도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다가구 주택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지금 최근에 그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좀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형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사실은 그 선호도가 높은 그 종목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근데 좀 유의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어진 다가구 주택을 어느 물건을 어느 지역을 보시더라도 이 임대 수요의 이 안정성을 좀 많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 임대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조성이 돼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이 임대 수요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설 어떤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신축을 할 수 있는 어떤 주택지가 또 있다 그러면 또 수요 공급 차원에서 또 수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잘 판단해서 지역을 선정해 들어가시면 판단을 아주 잘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한테 좀 추천해 줄 수 있는 지역은 없나요? 전화상으로 저희가 지금 방송 시간 때문에 좀 그러니까요. 네. 전화 끝나고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중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방송 후에요. 저희가 다시 한번 따로 전화를 드릴게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문자 상담도 하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250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원룸주택을 매입해 월세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세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월세 임대가 수익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 월세 소득 신고, 주인과 세입자 간의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 세율과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지금 이게 지난주에 발표된 이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고 네. 이제 궁금해서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지금 급격히 지금 전환되는 어떤 시점에서 정부가 조세 정의 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뭐 임대인에게 소득에 대해서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임차인에 대해서는 납부한 그 월세에 대해서 일부분을 환급해주겠다, 이런 게 지금 주요 개요인데,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이 정부 개입을 큰 틀의 정책에서는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네. 이 지금 매수세가 지금 많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이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행에 있어서 조금 유연한 좀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 갑작스러운 시행을 통해선 조세 저항이라든가 어떤 뭐 시장의 어떤 혼란이 좀 가중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적용을 통해서 조금 완만하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입자 부분에선 혜택이 있을까요? 아, 세입자 부분 같은 게 지금 그 질문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실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월세를 50만, 이 질문에 대해서 월 50만 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이 안 됩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근로소득자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그 대학생에게 임대를 준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50만 원에 지금 월세 지금 그 임대 수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대 수익, 지금 아직까지 뭐 세율이라든가 필요 공제율이라든가 이렇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 월세 전체 월세 수입에다가 그 소득 공제율을 0.5%를 곱하고 세율로 지금 발표되어 있는 14% 정도를 책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한 40만 원, 42만 원 정도의 어떤 세금을 내야 될 이런 상황이 됐고요. 만약에 이분이 세입자가 어떤 혜택을 보게 된다 하면은 이 50만 원의 세입 납부하는 금액이 연간 6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세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50님께서 꼭 잘 참고하셔서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 저희 상담 시간 꾸려주신 분은요, SM투자연구소 송성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윤
김윤환 대표,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이죠.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쪽입니다. 대외 경제에 따른 부동산 실전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02797-0300번 많은 연락 바랍니다. 네, 상담 시간 마무리가 됐고요. 부동산 데스크 통해서 뉴스 확인하시고요. 부동산 매물 정보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 전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에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보완 방안을 밝혔습니다. 월세 소득뿐만이 아니라 전세 소득까지 과세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016년부터 세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소규모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되도록 완충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오는 2016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전세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필요 경비율, 간주 임대료율 등을 적용한 간주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이 6억 원인 경우 간주 임대료는 50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됩니다. 월세와 동일하게 과세는 하되 체계는 동일하게 맞추되 그러나 실제로 과세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이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낸 세입자에게는 월세와 달리 소득공제 등 혜택이 따로 없습니다. 대출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40%지 지금 원리금 상환에 40%를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일부 보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소득 1,980만 원 이하의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그게 97만 가구 정도 됩니다. 바우처가 최대 34만 원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난해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받아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매매 가격을 2년 만에 앞질렀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는 지난해 분양한 전국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951만 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888만 원보다 63만 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114는 4.1 대책과 8.28 대책에 담긴 5년간 양도세 면제와 중대형 아파트 청약 가점제 폐지 혜택으로 분양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에서 재건축 아파트 분양 물량 8천여 가구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재건축 아파트가 22곳, 7,997가구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00여 가구보다 1.2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15곳 4,300여 가구, 광역시 3곳에 1,500여 가구, 지방 4곳에 2,000여 가구 등입니다. 오늘 오후 6시 MTN투데이가 방송됩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보완 방안으로 2016년부터 월세 소득뿐만이 아니라 전세 소득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복지비 유출을 막기 위해 국민들의 각종 정보를 한 곳에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과도한 정보 집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우려도 큰 상태입니다. 국민은행 임직원 98명이 국민주택 채권 횡령 사건으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다른 주요 은행에 대한 조치도 올 상반기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화은행 등 채권단이 지난달 펜텍이 신청한 워크아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펜텍의 채무사과는 3개월 연장됐고 채무에 대한 이자도 감면받게 됐습니다. NTN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요, 여러분 절대 속이는 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확한 정보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02-2077-6392번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할게요.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아이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좀 속이 꽉 찬 통통한 정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동통통 오동준 소장님. 자,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죠? 예, 오늘은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이라는 대형 이제 호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로서도 그 생활하기에 굉장한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송파구 송파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 투룸 주택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겠고요. 자, 김연아 소장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혼자 봄맞이를 하고 계세요. 진달래 색깔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네. 오늘 어떤 정보세요? 네, 봄 맞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하고 네. 싶어서 조금 신경 좀 썼습니다. 네, 수익률 17%가 넘는 광교 신도시 상가와 한남전 3구역이죠. 30평대 분양 신청이 가능한 원빌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달래 색깔 옷을 입고 오셨고요. 또 제가 개나리색 옷으로 이렇게 화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어느 지역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수원 광교 신도시 근린상가입니다. 신분당선 경기대역 개통 시 도보 1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이번 달로 예정돼 있네요.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 중 3층에 위치했고요. 매매 금액은 15억 원입니다. 보증금 3억 원이고요. 월세 1,000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억 원, 실제 투자 금액 5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수원 광교 신도시에 위치한 근린상가입니다. 근린상가면 이 주거지 인근에 입지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좀 올려주는 그런 걸 역할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광교 신도시 경기대역 도보 1분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경기대역 앞에 첫 번째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은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5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경기대역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보증금 3억 원에 월 1,000만 원이 임대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재산 가치 증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이유가요. 저렴한 분양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 급매물로 나온 시세보다도 1억 원 더 저렴하게 책정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층에는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과요. 롯데리아 등이 이미 입점 확정을 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가 입점 확정됐고요. 4층은 학원이 다 입점 확정이 되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지적 우수성으로 인해서 분양이 곧 조속히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네, 신분당선 연장에 따른 파급 효과 역시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경기대역이 개통이 될 경우 도보 1분 거리입니다. 네. 입지 메리트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지역은 바로 이제 광교산이 바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광교산 초입에 위치해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요, 광교산 입산과 하산 모두 모이는 곳으로서 관광객들, 등산객들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추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이제 판교 신도시와 더불어서 성공적인 이제 2기 신도시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이 광교 신도시의 이제 녹지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녹지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41.7%. 그 다음에 일산의 호수공원보다 더 큰 신대 원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 쾌적성으로는 신도시 중에 제일 간다고 평가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앞으로 이제 개발 호재와 더불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 신도시다라는 네.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주변 개발 소식이 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경기도청 이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청 이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법원 이전도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광교 신도시 기존에 이제 테크노밸리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테크노밸리가 입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R&D 센터 등이 지금 입점을 속속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연계해서 경기도청에서 꾸준히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교통의 호재로서 신분당선 경기대역이 2015년 8월로 더 앞당겨지게 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더 교통 호재에 따른 바로 지가 상승과 임대 수익률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주변에 입지에서 굉장히 호재거리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린상가라 하면요, 일단 수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내려놓고 또 수익률도 잘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건물 자체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건물은요, 바로 옆에 광교 초등학교와 광교 중학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자,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데요. 경기대역 도보 1분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면서요. 지금 총 대지 280여 평 준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총 1층에서 4층까지 돼 있고요. 지하 2층,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모두 완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면적이 전용 130평, 등기부상 130평이나 지금 현재 서비스 면적까지 합하면은요, 160평 이상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증금 3억 원에 1,000만 원이 지금 임대가 확정된 만큼 수익률에 따른 지가 상승도 예견할 수 있는 건물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지 지분이 70평으로서 대지 지분당 평당 가격을 나눠 보시면 상가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상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일 텐데요. 일단 그러려면 싸게 사야 합니다. 이 보통 가격대 높은 걸 가져오셔도 항상 시세 대비 저렴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는데 역시 해당 사항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시세는 17억 원 정도, 이 정도면은 시세가 형성되는데요. 본 매물은 15억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금 3억 원에 월 1,000만 원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지금 입점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은 7억 원이 가능한데요. 연 이율 4.5%로 해서 월 이자 265만 원이 발생되고요. 대출 이자가 265만 원 제하고 월 735만 원, 그러니까 5억 실제 투자 금액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월 735만 원, 연 수익률로는 17.64%고요. 그다음에 연 수익률로는 8,820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급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는요, 수익률에서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신도시보다 광교가요, 상가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분당이 8.5%고요. 영통 같은 경우에는 5%, 죽전 같은 경우는 6.8%인데요. 이 광교 신도시는요, 4.5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희소성까지 더해지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 5억 원을 투자했을 때 월 순수익 735만 원 정도 예상된다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수원 광교 신도시 근린상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께서 매물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어떤 내용일지 그 정보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8호선 석촌역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올해 여름 6월이고요. 5층 건물 중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1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석촌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송파구, 송파동 쪽 자주 이 지역 관련한 매물 정보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 정보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철 9호선의 연장 개통 3단계 연장 구간이 지금 이제 송파 지역으로 지금 관통을 해서 2016년도에 개통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8호선 석촌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됐을 시에는 그 도보 5분 이내 거리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로 그 방이사거리역 새롭게 생겨지는 방이사거리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8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또한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 송파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송파구 지역 내에 가장 핵심적인 개발 그 집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송파대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송파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2롯데월드 건립사업과 같은 대형 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볼 수가 있는 매물이고요. 또 이제 그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적인 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용 면적이 약 14평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투룸치고는 굉장히 큰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또 이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넓은 거실 공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그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매물입니다. 따라서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놨을 시에도 굉장히 유리한 주택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 송파동 일대에 분양이 완료된 이제 그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약 11평에서 12평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신축 다세대 주택 매물이 약 본 매물과 비슷한 2억 5천만 원 정도 선에 분양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와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약 2평 이상 넓은 전용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매물이 지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준공 예정인 매물 정보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방이 사거리 이 개통 이야기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 교육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 많거든요. 맞습니까? 예. 우선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송파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공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본 매물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약 43만 평 규모의 대형 공원인 올림픽 공원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한 이제 석촌호수 같은 경우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만큼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 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이제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제 그 송파구 지역 하면은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군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유명한데 본 매물지에서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거리면 통학이 가능하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충분히 10분 이내로 다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주위에 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파권에 있는 우수한 학군 프리미엄을 모두 다 누려볼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사실 이 롯데월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롯데 회장님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2롯데월드가요. 이쪽도 해당이 있지 않을까요? 이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가 지금 뭐 123층 규모로 지금 2015년 그 말을 준공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가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이 제2롯데월드가 준공이 완료됐을 시에는 이 본 송파동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송파동 매물에서 롯데월드까지 제2롯데월드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2롯데월드가 건립됐을 때에는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송파동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2롯데월드가 완공됐을 시에는 뭐 약 한 상주 인구만 약 2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하루에 늘어나는 유동 인구만 약 25만 명 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굉장히 대형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로 인하여 가지고 이 일대에 뭐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 지역에 또 다른 호재 어떤 거 있는지 간단히만 언급해 주세요. 예, 뭐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뭐 2014년도에 뭐 올해 말까지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 삼성 SDS 본사 그의
이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2016년도 완공 예정인 문정동 법조단지 또한 2018년도 완공 예정인 가락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등 굉장히 많은 호재점이 많은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점이 이 송파권에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호재점들이 모두 2016년도에서 2018년도에 완공이 된다. 모든 사업이 끝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송파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사이에 가장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6년 개발의 훈풍이 절정에 치달을 것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인 주택입니다. 건물 메리트와 함께요. 가격까지 쭉 얘기해 주세요. 예, 우선 건물은 아까 좀 전에 좀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구조적으로 훌륭한 주택이고 또한 이제 이런 빌라 다세대 주택 매물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 가지고 주차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식의 일렬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좀 넓은 건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매매 금액이 지금 2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가 약 2억 1천만 원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 4천만 원 정도의 실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월세 같은 경우는 약 3천에 90만 원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 융자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용했을 시에는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연수익금으로 약 450만 원대의 임대 수익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는 매물이고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는 약 7.5%대의 높은 임대 수익률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송파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다음 매물 정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ANC 도시개발 김연아 수장께서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한남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앙선 한남역에서 도보 12분 거리고요. 3층 건물 중 1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은 4억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 금액은 1억 8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남 뉴타운입니다. 이 3구역 다세대 주택인데요.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한남 뉴타운에서는요, 비교적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원빌라로서요, 비교적 신축 건물인데요. 2002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남 뉴타운에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신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작은 원빌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원빌라 같은 경우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요, 비교적 2억 원으로 투자를 하셔서 이자 충당을 대출 이자를 월세로 충당할 수 있는 매물로서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남 뉴타운이면 일단 한강변과 위치가 가깝다라는 거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한강 조망권은 당연히 있고요. 또한 이제 앞으로 조성될 민족공원도 있고요. 남산공원과도 연결되는 녹지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네. 개발이 완료됐을 때는 강남의 대체 지역으로서 제1순위로 뽑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3구역에는 이제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서고 그라운드 2.0이라는 중심상업지역이 들어서고요. 또한 신분당선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 호재 역시 매우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라운드 2.0 조성 예정, 그에 따른 수혜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사실 이런 개발지는요, 개발 진척 상황도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뉴타운 추구 전략을 지금 다시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완전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요, 2012년 9월 14일에 났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2014년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시공사 선정을 거쳐 2016년 관리 처분 인가, 2019년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현재 다세대 주택 건물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최소 3, 40년은 기본으로 이게 평균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요, 비교적 신축이죠. 2002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용이한 매물입니다. 그래서 그 신축이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2천에 60만 원 들어있거든요. 자, 한남 뉴타운에서 2천에 6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월세와 보증금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시 대출이 1억 8천이 가능한데요. 월세로 모두 대출 이자를 충당할 수 있는 매물로서 소액 투자 접근으로 굉장히 좋은 유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물에 대해서요, 좀 자세히만 얘기해 주세요. 방은 몇 개고 이런 것들.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이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제일 용이할지 추천 대상 있을까요? 네,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소액 접근으로,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4, 5억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좀 안정권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본 매물은 원빌라로서 소액으로 2억 원으로 투자하셨을 시 그 대출 이자까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에 따른 그 리스크가 적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4평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약 추가 부담금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예정이고요. 본 매물 같은 경우 32평을 분양 신청했을 경우에는 약 3억 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예상된다는 것을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포인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0제곱미터와 105제곱미터로 아파트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 소개받으신 매물 정보, 이에 따른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요. 022077-6392번, 오늘 639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ANC 도시개발 김연아 소장, 알천 도시개발 오동준 소장 오늘 수고해 주셨고요. 자, 투자의 해석 부동산 가이드 내일 이 시간 어김없이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